1월 3일에 뭐 있는지 아세요? 1월 3일이요? 네. CS? 가전박람회 CS 있습니다. 그게 더 먼저예요. JP모건 헬스케어는 1월 중순이고요. 1월 바로 이제 우리가 명절 지나고 나서 하는 게 가전박람회거든요. 이게 보시면 제가 띄워놨는데 이거 좀 보여주시면 이거 CES 홈페이지거든요. CES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1월 5일부터 8일까지 5일이네요. 5일부터 8일까지 있는데 이게 이거 참여 섹션을 보면 5G 사물 인터넷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 영어로 나오네. 여기 셀프 드라이빙 카스 여기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엄연하게 섹션에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번에도 나올 거고 작년과 올해 CES의 차이점은 뭐냐면 애플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애플카가 확실한 뭔가 구체화됐고 우리가 애플카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전기차로만 바라보진 않을 거고 당연히 자율주행에 대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밝혔던 건 2025년이기 때문에 기간도 넉넉해요. 그때까지는 뭔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들 지금은 뭐 카메라가 세긴 하지만 뭐 시스템 중소형주들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쪽 관련 주식들도 사실 조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5G도 당연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 진짜 2년 기다렸거든요. 5G는 그러게요. 쉬다가 그러니까 5G가 대표적으로 주도주의 생로병사 적용됐던 이야기예요. 오랜만에 에이스테크 이런 거 봐볼까요? 에이스테크도 보면 그렇게 전국이 깔리고 자율주행에선 무조건 필요하고 되게 좋은 성장 스토리가 있었지만 하늘 높이 가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꺼져버렸어요. 사실 네, 이렇게 꺼져버렸고 KMW도 KMW도 마찬가지죠. KMW도 그렇게 좋았던 주식이 얘는 조금 먼저 튀었지만 볼까요? 인사이트가 있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여기 보시면 수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주도주의 생로병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쉬어가는 국면인 거죠. 이게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은 조금 다른 부분은 좀 있긴 한데 이게 보시면 2019년도에 정말 핫했던 엄청난 종목이었죠. 이때도 KMW는 뭐 마치 뭐 하늘 뚫고 영원히 갈 것처럼 다들 사람들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꺾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왔었어도 그렇게 지도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다시 흘러내려 버리는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정말 어려운 구간이고 이제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봐도 되는 종목들이 된 거죠. 이제 저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종목과 산업이 이제 진짜 산업이 성장하는 거하고 주식이 좋은 거하고는 확실히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다. 물론 초반에는 그게 돼요. 같이 가니까. 주 실적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스토리도 굉장히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이즈도 생기고 경쟁자도 생기고 뭔가 이제 너무나도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만 이제 안 좋은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구간들을 이제 잘 구별해 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거래량으로 걸러내든 밸류에이션으로 걸러내든 너무 종목과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대신에 자율주행은 이제 뭔가 실적도 실적이고 그다음에 심리도 심리고 가격도 주가들에 대한 가격도 가격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섹터라서 자율주행 쪽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제대로 된 자율주행 업체가 국내에 있냐 이게 고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카메라 쪽이 오히려 더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카메라는 뭔가 좀 잡히는 섹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애플카가 되려면 결국 LG잖아요. 네. LG 애플이 뭐 쉽게 공급선을 바꾸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노텍이 되는 거죠. 나머지 뭐 사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중소형 뭐 부품 주식들은 트레이딩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뭐 확실히 있으면 가져가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LG 시리즈들은 LG전자 보면 오늘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에 대한 것도 멈췄어요. 거래량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식 LG전자는 사실 뭐 LG전자가 주도주도 아니었고 그동안 그냥 시장 오르는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냥 LG전자, LG 시리즈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저는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사실은 봄의 연초부터 주도주라고 하는 게 항상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천년만년 안 가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갔었던 BBIG가 시장을 주도주로서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주도주라고 하면 상반기에는 화학, 경기 민감주들이었죠. 조선, 철강 이런 쪽이 엄청 시세냈고요, 네. 그죠? 해운, H&M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대단했잖아요, 그죠? 뭐 효성첨단 소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좀 어려웠고 하반기 들어오면서 사실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에 좀 예측했던 건 아니지만 기간은 짧았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그렇죠? 가격적으로 보면 큰 시세를 한번 내줬고, 네, 그 흐름들이 이제 IT 중심으로 IT 반도체 쪽으로 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율주행이나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을 본다. 네. 효성 TLC 아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네. 효성 TLC도 사실 목표가 100만 원씩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효성 TLC 스판텍스. 차트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진짜 올라갈 때는 정말 핫했죠. 상반기 정말 대박주였잖아요. 네. 얘도 한 10배 가깝게 났으니까 거의 한 반년 조금 걸려서 이만큼에서 올라왔죠, 사실. 그리고 이게 경기 민감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근데 지금 보면 100만 원 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96만 원까지 딱 찍고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반토막 왔다가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진짜 영원히 갈 것 같은 주식들이 한번 부러지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아까 주도주 지위 탈락의 그 통계가 30%라고 했는데 네. 사실 고점에서 30% 빠진 상태에서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한다 쉽지 네. 않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신 조건을 거래량에서 찾아보면 그나마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HMM도 사실 상반기 굉장히 좋았다가도 실적은 계속 잘 나오는데 피가 단기 반등만 하고 계속 질질 흐르잖아요. 요즘에 뭐 다시 뭐 해운 운이 오른다 있지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직 한국 주식시장은 그 인기 투표로 보시는 게 저는 차라리 그냥 아예 좀 뭔가 밸류에이션 내재 같이 이런 것보다 이거 좀 싫어하시는 분 말씀도 있겠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위치가 그래서인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위치가. 왜냐면 그렇게 좋은 주식인데 도대체 언제 오를 건데라고 손님 물어보시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당장 사서 그래도 뭔가 몇 개월 안에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뭐 삼성전자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이거 사서 그래서 언제 오르는 데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항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자분들은 저를 되게 굉장히 뭐 단기 투자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기준으로 이제 80% 정도 났거든요. 제 고객님들. 네. 이제 뭐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르기는 한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거. 뭐 제가 신흥 SC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탐구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안 좋으면 그때는 또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인 거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수급 빈집이기도 하고 2년 동안 제조업체들은 공장이 멈췄지만 임상실험하는 사람들은 임상을 못했을 뿐이지 연구원들은 계속 연구를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 올해 상반기까지는 임상 착수했다라던가 아니면 무슨 학회에 참석했다라던가 뭐 좋은 걸 발표했다라던가 해도 주가가 먹히질 않았어요. 그냥 윗꼬리 달고 빠져버리고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대규모 기술 수치를 해도 네. 장중에 그냥 네. 올랐다 말고. 근데 매드팩토 보면 어제 임상 3상 시작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근처까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심리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매드팩토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지금 수급 빈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아예 관심도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가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종목별 찾아보면, 특별히 이슈가 없는 종목들, 또는 기존의 이슈가 그냥 연장되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윗돌 빠진 수급들이 이제 아랫돌로 깨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저도 제약바이오가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직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금리 상승에서는 가장 취약인 섹터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성장주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 이미 실적은 2024년, 2025년 뭐 한 4, 5년치 실적을 땡겨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같이 부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뭔가 엄청난 붐이 일어나려면 큰 형님이 좀 있어줘야 돼요. 옛날에 신라젠처럼 네. 거의 암 말기 환자가 갑자기 완치가 된다라던가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뭐 ST팜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 ST팜은 지금 제조업의 느낌이 사실 강하거든요. CMO니까 그렇죠.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뭔가 신약 특히 막 끝에 종목 이름에 셀, 진 막 이런 종목들 붙은 게 미친 듯이 시장을 주도하고 쑥을 빨아들이려면 뭔가 이제 시장에서 핫하게 뭔가 깜짝 놀랄 만한 뭔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 탈출 정도의 신호로는 해석을 하고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 사용하는 건 좋기는 한데 뭔가 비중을 실어서 이거다라고 싶은 종목 섹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바닥 탈출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가 연말 연초에는 한 번 정도는 올 거라고 있어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와서 ST팜만 사시라고 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처음 이야기 꺼냈을 때는 정말 최악인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팜 지금 사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SK 바이오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제조업의 느낌이 사실 조금은 냄새는 강하거든요. 시가총액도 뭐 8조짜리 좀 작지 않은 회사고. 근데 뇌전증 치료제라던가 이번에 중국 진출한다라는 기사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상장 이후 최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고요. 뭐 10만 원 이하에서 사면 더 좋고 뭐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는 뭐 언저리에서는 뭐 전혀 부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이제 거의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마쳤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지금 샀을 때 바로 올라가느냐 그러려면 뭔가 양봉 하나가 센 게 하나 나와주는 게 편해요. 예, 생봉하는 게 뭐냐면 생각나는 게 차백신 연구소가 요런 거죠.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차백신 연구소가 이런 거죠. 이런 양봉 거래량 탑 종반하는 양봉들이 나와주는 게 매매하기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 돈이 들어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오늘 차백신 연구소도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인 거고 일동제약도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최초에 어디서 샀냐면 작년 말쯤 샀습니다. 여기. 작년 말쯤 샀어요. 작년 말? 네. 네. 신고가 가길래. 근데 손절이나 못하고 그냥 있는 이제 저를 황가라고 부르시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수익 잘 내드리면 황 팀장님 이러고 못하면 황가라고 부르시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회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양평에서 크게 카페 하시는 엄청 담담하냐 할아버지신데 근데 물려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1년 고생했어요. 1년. 와. 1년 고생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이 돼버렸죠. 지나고 나서 보면 보여요. 지나고 나서 나면 보이는 게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은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컵 위드 핸들? 네, 컵 위드 핸들.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제가 그래서 하이비어 시스템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 컵 위드 핸들 여기였던 거라고 여기도 요 모양이라고 봤던 거고요.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것들이. 네. 이게 일단 한번 컵의 앞 모양 만들었고요. 네, 이제 지금 컵을 깊게 팠죠. 네, 깊게 팠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서 올라갈지 모르지만 에너지 폴더블 폰 관련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애플이에요. 애플이 결국은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시장을 많이 차지하기 전에 애플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애플이 내년 상반기 중에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만 불어준다라고 하면 이런 주식들은 세경 하이테크, BH, 그다음에 뭐 또 카메라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다 연동되어 있는 거죠. 이런 주식들도 저는 내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폴더블 폰 주식들이 아직 제대로 시세 못 냈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주변에서 폴더블 폰 이제 좀 많이 폴더블 이번에 플립은 많이 좀 팔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는 못했다라고 봐요. 근데 뭔가 확 산되는 그런 느낌. 내 주변에
폴더블 폰 쓰시는 분이 좀 늘긴 했지만 옛날만큼 아직까지는 아직 폴더블 안 쓰시죠? 네. 저도 아직 아니거든요. 너무 멀쩡해서. 근데 이제 이런 교체 주기가 왔을 때 분명히 이제 폴더블로 많이들 바꾸실 거고. 그리고 KH바텍도 그렇고 그렇게 세경 해가지고. 하이테크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사실 갤럭시 신제품 나올 때 급등했다가 그렇죠. 변동성이 내려왔죠. 너무 커가지고요. 내려왔죠. 거의 보시면 잖아요. 모양이 다 비슷해요. KH바텍이랑 세경 하이테크도 비슷하죠. 네. 네, 모양 비슷하고 그 다음에 BH도 보면 BH는 혼자서 독일청청 좀 다른 모습이네요. 네, BH도 그렇고 지금 폴더블 폰 관련 주식들,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 이런 섹터들, 제약바이오 섹터 몇 개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의 생. 그러니까 주도주의 생이니까요. 생은 이제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꿈틀거리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카메라나 자율주행, 바이오도 조금 이제 보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